네, 안녕하세요. 캠핑 전기의 김정철입니다. 오늘은 EPF이 생산하고 있는 아이파워 플러스 인버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패스하시고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파워 플러스 시리즈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텐데요. 아이파워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하는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사인 웨이브를 출력을 하고요.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C 배터리 전기를 받아서 AC 교류 전기, 우리 가정용에 사용하는 거나 사무실 사용하는 그런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이 프리퀀시의 반대는 로우 프리퀀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는 인버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사이즈 좀 크고요. 아마 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무게도 여기에 거의 비례해서 굉장히 무거운 제품들인데 로우 프리퀀시 그리고 이쪽은 하이 프리퀀시 제품이고요. 하이 프리퀀시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즉 전지효율가 되게 많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되게 빠르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품질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요즘엔 하이 프리퀀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괄을 오버뷰를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사양을 보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 전선 부분 그리고 메인 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사양들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파워 플러스는 DC에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즉 배터리 12V나 24 또는 48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파워 레인지, 즉 출력할 수 있는 AC를 뽑아내는 거죠. AC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350W에서 5000W까지로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물론 제품마다 다르죠. 350W, 1000W, 그다음에 1500W,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와트에 맞는 용량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C 출력 전압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니까 우리가 220V에 60Hz를 공급을 하고요. 네, 기타 사항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IP가 이제 아이파워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3000은 와트 수를 얘기합니다. 네, 4는 48V, 2는 24V, 그 다음에 1은 12V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출력은 2면 220V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양은 이제 차후에 보실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00W 12V 배터리 12V인 경우에 입력 전압은 10.8V에서 16V까지의 전압을 받습니다. 즉 배터리가 우리가 여기서 배터리 전압이 꽉 차 있을 때를 내가 16V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거의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10.8V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스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6V가 넘어가면 인버터가 전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넘어가면 스탑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10.8V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스탑이 됩니다. 즉 얘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스스로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배터리가 12V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하셔서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14.4V나 또는 6V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높다 치더라도 15, 16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인버터는 EPF 인버터는 요 레인지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값별로 약간씩 변동이 가능합니다. 효율은 우리가 전격 아웃풋 효율이 이제 가장 높은 거는 92.5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을 때는 94.5, 3000W도 94.5까지고요. 이거는 로드가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건데요. 짐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 짐을 내가 끌고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30%의 로드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효율이 94%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연결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서 출력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돼지코라고 하죠. 이렇게 꽂는 소켓, 여기서는 뽑을 수 있는 전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소켓 있죠. 제가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소켓 2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접지돼 있고,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네, 그림 좀 이상한데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거를 꼽을 때, 요 꼽는 게 이쪽에 달려 있으면 보통 우리가 1800W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개가 달려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건 산업용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나머지 사양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관한 거고요.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설명이니까요. 이 부분 설명인데, 이 부분이 처음 입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배터리가 연결이 되겠죠. 배터리 연결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 되고, 이제 오늘은 12V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서 필터링을 한번 거칩니다. 즉, 이쪽에서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잡음 신호들을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이 보드는 실은 다른 인버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립전류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전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하자마자 10 마이크로세컨드 내에 굉장히 높은 전류를 요구를 하게 돼요. 지금 평상시보다 되게 높은 전류인데, 평상시 이 정도 흐른다면 갑자기 연결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전류를 우리 1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요청을 확 하거든요. 전류가 이쪽이 전류인 거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누가 망가지냐면 인버터가 망가지는 일은 별로 없고요. 주로 누가 망가지냐면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납축전지면 이쪽에서 내가 전기를 달라고 해도요, 주질 못해요. 그런데 인산철이 되게 되면, 인산철 아시겠지만 반응이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많은 전기를 순식간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급속 충방전이나 그러니까 급속 충전, 급속 방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다가는 내부에 있는 케미칼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방전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인버터 스위치 키자마자 급속하게 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보드를 별도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버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버터가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인버터에 비해서 배터리는 훨씬 더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우리가 최소한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버터는 기껏해야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터가 잘 망가지지도 않지만, 물론 열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하죠. 인버터 보호를 위해서 이 보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산철 배터리를 위해서 이 보드를 넣어놨습니다. 1kg당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3kg면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EPF는 주로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커스터머의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배터리가 더 비싸다, 인버터보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 보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보드에서는 이런 서지를 낮춰서, 이렇게 낮춰서 패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역전류로 흐르는 것들을 막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전압을 부스트를 해줍니다. 전압을 높여주는 거고요.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 높은 전압을 4번에서 정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정류된 높은 DC 전압을 AC, 즉 교류로 바꿔주는 거죠. 교류를 바꿔주게 되면, 교류는 우리가 한전 전기랑 동일한 거죠. 한전 전기랑 동일하게 교류를 바꿔서 우리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도록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전압을 감지를 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 있도록 이 감지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나가는 걸 감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어서 출력을 더 많이 공급해 주도록 하는 그런 회로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첫 회로는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 보호 회로입니다. 네, 국내에 공급되는 어떤 인버터에도 이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EPF에만 들어가 있는 정말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보호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모르시는 그 과정 중에 배터리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보드가 없으면 서서히 망가지는데 모르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배터리가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하는 시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늦은 거예요. 배터리가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호회로가 되어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 보호회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부르는데 이 방열판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입력을 시켜서 여기서 뭘 하냐면 전압을 높여줍니다. 부스트한다는 걸 붕하고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올려주는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400V까지 올려줘요. 400V의 굉장히 높은 교류 전압으로 만들어줘요. 일단 교류를 한번 만들었다가 교류를 만드는 이제 이유는 여기서 교류를 만드는 이유는 전압을 높이는 그 기술적으로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교류를 안 하면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이렇게 높아진 400V까지 높아진 전압을 이제 정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밑에 있는 거를 이제 교류를 다시 직류로 또 한번 바꿔줘요. 그러니까 직류로 출발했다가 교류로 바꾸면서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교류를 사용했다가 다시 또 직류로 높이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컨덴서 보이죠? 굉장히 큰 컨덴서를 사용했거든요. 이 컨덴서를 이용해서 평활, 즉 이거를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류를 바꾼 걸 다시 교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DC 400V 입력을 이제 AC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AC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필터링을 한번 거쳐서 깨끗한 220V 60Hz의 실은 이 전기는요 우리가 한국전력 전기보다 더 깨끗해요. 왜냐면 출력 220이 정확히 나오고 그리고 60Hz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요. 앞에 잡음도 필터링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여기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 3kW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1000W 사용할 때하고 3000W 사용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죠. 전기를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여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 검출 회로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정류하는 회로 측에다가 야, 좀 더 전기를 많이 공급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서 전기가 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그런 장치를 통해서 220V가 정확히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인버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이제 1000W짜리 제품이고요. 3000W 제품은 이 보드가 여기 3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론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마다 또 트랜스가 하나씩 더 커지고 다른 부품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회로는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배터리 전기를 받아서 돌입줄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PWM 회로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전압을 업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높아진 거를 다시 정류를 해서 그러니까 교류를 만들었다가 다시 직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높은 직류를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변화를 해서 교류를 바꿔주고 필터링을 해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 나가는 거를 여기서 검출기인데 검출을 해서 커런트 샘플링, 커런트를 전류를 샘플링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확인한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쪽 명령을 받아서 드라이브 서킷에서 다시 또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한전 전기와 동일한 전기,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 인버터들 한번 보시면은요, 출력이 220이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전기를 조금 사용했을 때나 또는 많이 사용했을 때 이 전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한번 보시면 왜 다들 EPF 인버터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인버터입니다. 자, 그리고 EMC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그 기관의 인증을 다 받았고요.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C 기준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리미트가 5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전부 다 50 밑으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효율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3000W로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94%까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다른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낮은 쪽 빨간색 그래프가 3000W에서는 급격히 낮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W가 가장 효율이 높은 편인 거고 두 개 다 맥시멈일 경우하고 전격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3000W의 전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효율을 우리가 30%의 부하를 30%의 전기를 그러니까 3000W면 1000W가 되겠죠. 1000W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팬을 돌리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방열용 우리가 팬을 사용하는데 이 팬이 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방열판을 통해서 열을 다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빼주고 있는 거죠. 실은 뭐 열이 발생 안 하는 거죠. 94%까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6%만 열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팬을 열심히 돌려서 어떤 경우든 부품의 손상은 막겠다라고 하는 게 EPF 인버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망가지는 거는 뭐 때문에 망가질까요? 무조건 열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열이 높아지게 되면 부품이 열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받다 보면 점점 공격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얘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전자부품은 견딜 수 있는 온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얼마 정도 지속되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명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높아질 것 같으면 빨리 팬을 돌려서 강제로 송풍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EPF는 어떤 경우든 인버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3000W까지는 즉 1000W까지는 송풍을 세게 안 하다가 1000W가 넘어가게 되면 송풍을 굉장히 세게 해서 부품이 어떤 경우든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 해석도 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보실 수 있냐면 자, 2042 제품인데 50도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그 테스트할 때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사용시를 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25도씨를 상온으로 보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온도가 50도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카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또 그림이 그려야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캠핑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 부분 또는 뭐 이 부분 요즘에 뭐 이쪽 위에다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인버터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조그맣게 창 하나밖에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빠질 환기창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온도는요. 여름철 되게 되면 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햇빛도 비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름철 한 35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안이 보통 40에서 심한 경우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인버터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EPF에서는 이런 실험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50도일 때 2000W인데 우리가 1300W를 쓰게 되면 그러면 맥스 히트싱크 템퍼레이처가 79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환기를 시켜서 50도니까 이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게 되면 최대한 79도까지 올라가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실험도 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그만큼 온도가 부품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인증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인증 부분에서는 LVD라고 하는 IC 62109 인증이 있는데, 요 인증은 주로 이제 태양광 할 때 그런 이제 안전에 관한 인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생긴 인증이고요. EM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관한 그런 내성이나 또는 상대방으로 이제 내보내는 방사하는 그런 노이즈에 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전부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FCC를 보시게 되면 여기 좀 특이한 게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인데 이게 이 뒤에 보시는 설명 All electronic product entering the United States must be passed this certification.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FC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FCC가 있다라고 하는 건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EPF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양광의 처음 시작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인데 여기서 나온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뭐 가격도 그렇고 가성비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업체인데 이제 업체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이 업체에 EPF가 OEM으로 컨트롤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CC를 그런 이유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인산철 배터리 보호하는 그런 보호 회로에 관한 그 설명인데요. 좀 기술적인 문제니까 요거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통신에 관한 설명, 연결, 네, 그리고 온도 맵 이제 요 부분.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은 인버터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버터 자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버터가 파손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버터가 망가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높아지게 되면 인버터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망가지는 이유는 인버터 안에 있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품들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 번 받으면 한 번 높은 열이 오게 되면 견딜 수 있지만 이 열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품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을 어느 레벨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EPF는 열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60도 기준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60도까지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걸 기준 설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3000W 인버터를 사용할 때 내가 이제 3000W 다 사용해도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말 통제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설명드린 대로 이 인버터 내부에 보시게 되면 내부에 이렇게 방열판이 있거든요. 방열판이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케이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케이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전의 위험이 있는데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열판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품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이 사이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팬이 큰 게 두 개 달려서 이제 방열판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팬으로 빨리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 이쪽 부분 패스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양쪽으로. 그리고 1000W까지는 이제 3000W 기준인데 3000W일 경우에 1000W까지는 이 방열판에 의해서 전부 다 냉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열판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1000W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1200W까지 대부분 방열판이 커버를 하는데 이제 방열판의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팬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좀 커지겠죠. 그런데 야간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어컨이 800, 700 또는 800W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기를 쓰는 경우에는 돌아가질 않아요. 장판 같은 경우가 우리가 300W 정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장판을 켜고 뭐 램프를 켜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팬은 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밤 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버터가 되겠고요. 낮에는 이제 팬이 들어가니까 좀 시끄럽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른 주변 소음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이제 큰 지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일단 낮에는 부품을 살리고 밤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버터라고 보시면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호 기능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EPF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거는, 가끔 제가 캠핑카 제작 업체를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어떤 인버터가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냐 그러면, 입력이, 그러니까 배터리 측이죠. 배터리 측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이 16V를 넘은 경우가 되면, 이제 인버터가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AS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인버터가 안 망가져야겠죠. 그러니까 16V가 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커트시키면 되죠, 출력을. 그러니까 인버터가 작동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6V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10.8V가 기준인데 10.8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또 작동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8에서 16V 사이에서만 작동을 하고, 만약에 이쪽에 들어오는 입력 전압이, 배터리 측에 들어오는 입력 전압이 어떤 이유에서든 16을 넘어가면 그냥 동작을 안 하고 스톱을 시켜버리면 돼요. 얘가 안 망가져요. 그런데 어떤 인버터는 이게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AS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AS 보내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AS가 처음 근본적으로 발생 안 해야 되는데요. 이제 EPF 인버터의 장점은, 자, 인풋 쪽에 어떤 프로텍션이냐면, 전류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바꾸시는 게 좋긴 한데요. 리버스가 이제 반대로 꼭 연결하는 건데,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를 방지는 해놨어요. 물론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키시는 게 좋은데, 혹시 실수하더라도 웬만해서 잘 안 망가진다,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이 이 부분인 건데, 그 다음에 언더 볼테이지 프로텍션인 거죠. 전압이 16V 이상 올라가도 그냥 스스로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오프. 망가지는 게 아닌 거죠. 아래로 떨어져도 스위치가 오프 되는 거고요. 전압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스위치가 온 되겠죠. 네, 이쪽도 꺼졌다가 다시 16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온 되겠죠. 그럼 인버터는 항상 무사한 거고요. 어떤 경우든 인버터가 망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출력 쪽에 보시게 되면 오버로드, 그러니까 과부한 거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전기를 많이 써서 이제 이쪽에서는 3000W 쓰는데 4000W 갑자기 끌어간다 그러면, 3000W 인버터인데 4K1 끌어가게 되면 얘가 망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가 스톱 되어버립니다. 그럼 소비자가 알겠죠? 나 4000 연결했구나. 그럼 줄여야겠다. 그래서 1000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 하게 되면 3000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버터는 제가 실험해본 바로는 최대 3400W까지 켜집니다. 이거는 이 인버터 기준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 잔량계라고 하죠. 그런 제품에서 보시게 되면 LCD 창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로 제가 본 거는 3900W거든요. 3900W까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버터에는 우리가 3400까지 확인했는데, 전격이 3000이니까 3000까지만 사용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망가지지 않고 풀로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버터입니다. 3000까지 쓰셔도 돼요. 네. 그런데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이 계속 날 테니까 좋지는 않은데, 3000까지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인버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숏서킷, 그러니까 출력 부분에서 좀 지우고요. 네, 출력 부분에서 인버터가 있으면 이쪽 출력에 이제 AC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교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가 쇼트라 그러거든요. 젓가락 같은 걸 das을 때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얘가 꺼져요, 스위치가. 그럼 얘를 제거하게 되면, 그럼 다시 이제 얘가 온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서킷 프로텍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위에서 실험에서 50도가 되는 경우를 조건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60도가 됐다. 그래서 통제가 안 돼서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뭐 한 80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스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운되면 다시 또 온 돼요. 그래서 이런 오버히트 프로텍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때문에 디바이스 인버터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안전합니다. 온도가 제가 다른 인버터들을 실험하면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내부 온도가 보통 75도씨에서 85도씨까지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50도 정도의 상황이 만약에 주변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이제 챔버를 그렸으면 이 주변 환경이 만약에 50도라면요, 이거 갑자기 9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인화물질이 끼리면 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화재가 날 수도 있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실은 캠핑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게 스톱을 시켰다가 환경이 개선되면, 조건이 다시 리턴되면 이제 작동을 다시 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EPF 인버터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버터가 되겠고요. 정말 좋은 인버터입니다. 액세서리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효율에 관한 설명인데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차 기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 비디오에서 실제 3000W 인버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2부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전기.com이었습니다.